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자, 제가 아까 앞강의에서 광속은, 자, 굴절이 일어났을 때 빛은 실제 속력이 달라지지만 속력이 달라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면 단축된 경로를 간다 그랬죠. 그죠? 뭐 이런 걸 페르마의 원리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굴절의 원리가 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광속은 똑같아 보여요. C가 바로 광속이잖아요. 그죠? 광속은 불변입니다. 근데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V1 내질에서의 속력, 즉 V2 이게 즉 공기의 속력, 얘가 실제 물의 속력인데 이게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속력이 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누굴 곱해요? 굴절료를 곱해요. 그죠? N1, N2를 곱해서 이게 값을 보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광속이 같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준 겁니다. 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 반비례 개념 맞죠? 결국 속력이 크다는 건 굴절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지금 요 N1이 누구 거냐면 이게 지금 공기에서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기에서의 굴절력 값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공기에서 굴절력 값은 1.00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0.03 정도면 어떻게 돼요? 무시할 수 있죠. 이거 뗍니다. 그럼 그냥 사실상 뭘로 나요? 근사로 공기에서 굴절력 값을 그냥 1로 잡아요. 이게 1이면 이제 느낌이 딱 오시죠. 아, 실제 빛은 공기에서의 속력이나 그죠? 진공에서의, 그죠? 이거 진공을 기준으로 빛의 속력을 표현한 건데 사실상 거의 같다. 아시겠죠? 큰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죠. 근데 얘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물이거든요. N2는 지금 물이잖아요. 그럼 얘는 물에서의 굴절율인데 물에서의 굴절율은 1.3입니다. 그죠? 이 광속이 이제 큰 값이기 때문에 0.3 정도의 차이,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아, 물에서 실제 굴절율이 공기보다 크구나. 그럼 굴절율이 크다는 건 그만큼 속력이 느리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대로 끄집고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V1 나와 있죠? 그럼 V1은 해주면 뭐예요? N1분의 C. 자, 여기 지금 누구 나와 있어요? V2는 하고 나와 있죠? V2는 오면 여기 N2분의 C가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V2분의 V 나왔으니까 아, V2분의 V1은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N2분의 C, N1분의 C. 근데 여기 C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N1분의 N2로 얘네 둘만 뒤집어져요. 아시겠죠? 굴절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공식 자체가 굉장히, 그죠?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기준으로 친다면, 유체에서,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거의 버금갈 만큼 공식이 그냥 길죠. 그죠? 하지만 제가 베르누이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도, 베르누이 어떤 법칙이나 설명할 때, 실제 얘 의미는 굉장히 쉽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뭐 압력과 속력의 어떤 관계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굴절에 대한 개념은 그냥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예를 들어, 자, 이 법칙이 갖고 있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N1이고 얘가 N2면 자, 빛은 어떻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1에서 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1에서 2로. 자, 그럼 여기에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N2에서 N1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2로 이거. 자, 얘가 1, 얘가 2. 굴절의 순서는 진행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매질, 얘가 두 번째 매질,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매질이 되겠죠. 그리고 빛이 왔는데 여기에 가상의 법선을 이렇게 쓱 그려놓습니다. 수직한 법선, 두 매질 사이에 이렇게 법선을 쓱 그려놓을게요. 그럼 N1 여기가 누구냐면 얘가 공기고요, 얘가 물이라면
여기 똑같아요. 얘가 공기, 얘가 물인데 단지 얘는 물에서 공기 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얘는 공기에서 물로 빛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 진행 방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투는. 그럼 빛이 진행할 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게 입사각이고 요게 굴절각. 근데 빛이라는 게 재미있는 게 요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진행하게 되면 이게 역진행 원리라는 게 있어요. 즉 이게 입사각이 되면 이게 굴절이 상대 굴절이 어차피 공기하고 물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각으로 가요. 같은 각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사각이 여기서 이제 굴절각으로 이제 변하는 것뿐이지 경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스넬의 법칙을 써보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자 N1분의 N2는 사인 R분의 사인 I 그죠? 사인 R분의 사인 I 자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자 N1분의 N2는 사인 R분의 사인 I 자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D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앞 강의에서 이게 지금 D가 얘는 여기가 이게 지금 간 거리거든요. 이게 지금 간 거리잖아요. 근데 파동에서는 간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장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지금 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반복해서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D를 뺐습니다. 자, 그거 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사인 I, 사인 R, 그죠? I하고 R.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누가 봐도 누가 더 큰지 확인이 가능하죠. 누가 더 커요? I 값이 더 크잖아요. 뭐 이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커. 그죠? 이게 크다는 얘기예요. 아, 이 값이 크구나. 다시 얘기하면 공기가 N1이면 여기를 V1, 얘를 람다 1일 때 공기에서의 속력이 더 크고 공기에서의 한 번 진동할 때 간 파장 값은 당연히 공기가 더 커. 하지만 굴절률은 속력이 느린 곳이 여기가 속력이 느린 곳이니까 속력이 느린 곳이 굴절률은 크죠? 굴절률은 N2가 더 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또 바뀔까요? 똑같아요. I하고 R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물어보면 누가 봐도 R이 더 크죠? 그죠? 그럼 얘가 N2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V2, 람다2라 표현한다면 이게 공기의 속력, 공기에서의 파장이에요. 한번 진동할 때 간 거리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력도 V2가 더 크고 여전히 공기가 크고요. 한번 진동할 때만 가다 간 거리 값도 어떻게 돼요? 공기가 더 커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굴절률은 그러죠. 굴절률은 물이 더 커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공식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의 의미니까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스넬의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에 대한 개념 나와 있고요. 자, 이 굴절에 대한 개념을 이제 뭐 낮이나 밤에 등등 뭐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낮에는 이 소리가 이게 뭐 자, 옛날 조상들이 저 어마어마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굴절의 원리잖아요. 그죠?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새가 듣는다. 저희가 이제 낮에는요. 얘가 낮이라면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지표면이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표 쪽에 온도가요. 그죠? 온도가 훨씬 더 높고요. 이게 원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층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낸다면 상층부로 온도가 열이 전달되는 약간 복사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상층부의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죠? 상층부의 온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이제 뭐 모래사장? 언제부터 제가 이제 모래사장을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젊었을 때처럼 막 이렇게 막 해변가에 막 모래 이렇게 막 물기 묻은 상태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막 모래를 막 온몸에 묻고 막 이런 것들 그죠?
젊었을 때는, 뭐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젊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툭툭 털어낼 수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약간 이제 나이를 먹으면 그런 동심이 좀 사라지죠. 예. 예. 가끔 뭐 뻘밭 같은, 이 서해안에 막 그 뭐지, 뻘밭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같았으면 막 홈이나 막 갱이 같은 거 들고 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지도도 한번 파보고, 막 몸에 묻히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 네, 그죠? 바깥에서 그냥 보는 게 좋지. 그죠? 들어가서 막 그 진흙을 묻히고 이런 게 싫어집니다. 그죠? 나이를 먹었다는, 그죠? 어떤 증거가 이런 것들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열정. 그러니까 어차피, 옛날에 뭐 연예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왜 이런 거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어차피 다 아는 맛이다. 그죠? 그쵸. 이미 다 알고 있는 느낌이라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낮에는, 그러니까 모래사장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을 그 맨발로 막 모래사장 딱 같은 데 가면 머리가 뜨겁습니까? 발이 뜨겁습니까? 당연히 해에서 가까운 건 머리지만 발이 훨씬 더 뜨겁죠. 즉, 전자레인지랑 약간 비슷하죠.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달굽니다. 그럼 달궈진 지구로 인해서 그 열이 상층부로 전달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에 온도가 높고, 그죠? 여기는 온도 낮아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 소리를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온도가 높은 곳이 소리를 기준으로 치면 속력이 빠른 곳이고, 그죠? 이쪽이 무슨 배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환 배질이 되고요. 온도가 낮은 곳은 속력이 느린 곳이 되고 얘가 미란 배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악 하고 지르면 야 하고 질렀습니다. 소리 가요. 갔죠? 자, 두 매질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법선을 그려내면 요게 입사각인데, 원래 진행하는 건 요 경로여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로 꺾인다 그랬어요, 제가? 꺾이는 건 항상 미란 쪽 방향 꺾이죠. 그럼 미란 쪽이 위쪽인 거잖아요. 그죠? 위쪽에 있으니까 위로 꺾여요. 그래서 이 소리가 요렇게 가죠. 요렇게 꺾입니다. 그죠? 그럼 전반적으로 일로 가게 돼도 법선 기준으로 요 위로 꺾일 거고요. 이렇게 오게 되면 더 급하게 위로 꺾이니, 그죠? 전반적으로 소리라는 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죠? 위로 올라오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낮에는 소리를 지르면 위쪽으로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굴절이죠. 소리의 굴절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밤에는, 자, 밤에는 반대죠. 지표면이 훨씬 더 빨리 식어요. 비율이 작으니까요. 그럼 얘는 온도가 낮고요. 상층부의 온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죠? 상층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왜냐면 그 열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이쪽이 속력이 빠르고 이쪽은 속력이 느려지죠. 밤입니다. 밤. 그죠? 밤에, 자, 숙려드리고, 지금은 밤을 기준으로. 그럼 소리를 똑같이 한번 질러볼게요. 악!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악! 그죠? 소리를 지르면 이게 입사각이죠? 근데 원래 진행하는 경우도 이 경로지만 속력이 느린 곳이 미란 쪽이니까, 그죠? 소리는 미란 쪽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미란 쪽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이죠? 그지? 그래서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더 아래쪽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리가 높은 곳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서 밤에는 쥐가 듣고, 그죠? 낮에는 새가 들어. 뭐 이때 뭐 옛날에 뭐 과학적 원리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경험으로 느끼는 거겠죠. 그죠? 실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리의 어떤 굴절 현상으로 표현하죠.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